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해 연말 목동 깨비시장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로 13명이 다쳤는데요. 치료를 받던 상인 1명이 안타깝게 숨지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70대 운전자가 2년 전 치매 진단을 받은 뒤 최근 약 복용을 중단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에쿠스 차량이 가게를 들이받고 멈춰 섰습니다. 차량이 지나온 전통시장 거리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으깨진 과일과 부서진 박스는 시장 바닥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곳곳에 다친 사람들이 쓰러져 있고 119 구급대원들은 부상자들을 이송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한 건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3시 50분쯤. 내리막길을 달리던 차량은 멈춰 서지 못하고 시장 입구로 들어온 뒤 10여 곳의 점포를 부딪힌 뒤 바로 이곳에서 가까스로 멈춰 서게 됐습니다. 이 사고로 과일 가게에서 일하던 상인 1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안타깝게 숨지고 말았습니다. 사고가 난 가게는 천막을 내린 채 영업을 중단했고 상가 앞에는 숨진 상인을 애도하며 시민들이 가져다 놓은 국화꽃과 술들이 놓여 있습니다. 처음에 중상이었다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워낙 성격 좋으신 분이라서 잘 지내셨어요. 부지런하시고 너무 황망하죠. 숨진 상인 외 12명은 다쳐 인근 병원에 분산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중상자 1명은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를 낸 70대 운전자는 경찰 조사 결과 치매를 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운전자가 2년 전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현재도 치매 증상을 보이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린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은 것 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시동부터 끄시라고. 그래서 본인이 내가 볼 때는 술도 안 먹었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판단할 때 보니까 뭐 어디 순간적으로 뭐 어디 뭐 이상이 왔는지 뭐 뇌졸중이 왔는지 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한테 데리고 보니까 뭐 치매기 있다 하더라고요. 경찰은 사고 운전자가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약물 검사에서도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치매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다 지난해 2월부터 중단한 것으로 파악하고 치매 증상에 따른 사고였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기 위한 추모 행렬이 은평과 양천 지역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은평구 등 서울 지역 기초자치단체는 지난 31일부터 여객기 참사 합동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평구는 응암역 3번 출구 너른 마당에, 양천구는 구청자 1층 로비에 분향소를 마련했습니다. 시민들은 분향소를 찾아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이들에게 애도하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는 국가 애도 기간인 오는 4일까지 운영됩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2025년 신년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과 탄탄한 복지 시스템 구축으로 구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혼란스러운 시기 구민들의 하루하루를 안정적으로 챙기며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회복의 시작은 지역 경제에서 출발한다며 저금리 융자 지원 확대, 은평사랑 상품권 조기 발행 등을 추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통합 돌봄과를 신설하는 등 탄탄한 복지 시스템을 구축해 주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국립한국문학관, 글로벌 포럼 등을 통해 은평은 문학과 예술의 중심지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이 2025년 신년사를 통해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기 위해 국회의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불의의 여객기 참사로 슬픔에 잠겨있는 유가족들이 고통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슬픔을 함께 나누고 힘을 보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유가족들은 물론 온 국민이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는데요. 또다시 발생한 국가적 대형 참사 앞에서 불안감과 우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정화 기자입니다.
새해에도 합동 분향소로 향하는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애도하는 마음을 담아 국화꽃 한 송이를 바칩니다. 희생자와 일면식도 없지만 마치 나와 내 가족의 일처럼 그저 먹먹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요. 안타깝고 기가 막힌 일인데 국민 한 사람으로서 비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TV를 못 보겠어요. 막 마음이 미어져서 그 가족이나 부모, 자식들 이런 사람들 얼마나 그냥 기가 막히겠어요. 부천시에서는 사이버 추모 게시판을 마련했습니다.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명복을 비는 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참사. 시민들은 마음 놓고 평온한 일상을 보내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12월 시작하는 시점에 또 계엄이라는 그런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또 12월을 마무리하는 또 이 단계에 더 큰 또 아픈 사고가 생기니까 도대체 왜 자꾸 이 나라가 이렇게 되는가 싶기도 하고 이게 좀 불안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동료들끼리도 그런 이야기 많이 나누고 있고. 지난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이어 2022년 이태원 참사, 이번에는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민항기 사고까지.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대형 재난에는 국민들의 정신적 충격도 뒤따릅니다. 언론이나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접하는 참담한 사고 관련 소식에 심리적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사고 장면이 떠오르거나 괴로운 꿈을 꾸고 그 사고가 다시 나에게 일어나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행동들이나 사고가 한 달 후에도 지속될 때는 이제 정신건강학과 전문의를 찾아서 치료를 받으셔야지 되고요. 참사 장면이 반복되는 뉴스 영상이라든가 미디어 영상은 좀 멀리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가 트라우마 센터는 사건에 대한 과도한 몰입을 비롯해 사진이나 영상 공유를 자제하고 생존자와 유가족을 향한 비난을 멈춰줄 것을 당부하는 등 국민 대상 행동 요령을 안내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과도한 슬픔이나 불안, 우울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은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 통합 심리 지원단을 구성해 재난 경험자에 대한 심리 지원을 실시합니다. 공항에서는 국가 권역별 트라우마 센터가 대합실 심리 상담 공간을 운영하는 한편 마음 안심 버스를 배치해 심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이번 사고로 마음이 힘든 국민은 누구든지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1670-9512로 전화를 걸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 위기상담 전화인 1577-0199도 이용 가능하며 전국 주요 정신상담 기관 목록과 개별 연락처는 헬로티비 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서울시 대중교통 체계에는 큰 변화가 있습니다. 한강을 활용한 수상 대중교통이 운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세진 기자가 새해 달라지는 서울 교통 정책들 살펴봤습니다. 흰색 바탕에 파란 문양의 선박. 지난해 처음 공개된 서울시 수상 대중교통 한강버스의 모습입니다. 한강버스는 오는 3월 첫 정식 운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199인승 규모 선박은 마곡부터 잠실 사이 7개 선착장을 오가게 됩니다. 출퇴근길 급행 노선을 이용하면 잠실에서 여의도까지 한강 물길로 30분 정도면 갈 수 있습니다. 창밖의 한강을 바라보면서 출근길에 잠시 느껴보는 여유. 드디어 한강버스가 열어줄 서울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지난해 서울 시민이 뽑은 정책 1위였던 기후 동행카드. 서울과 수도권 9개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데 올해는 의정부까지 이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여기에 국방 의무를 다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혜택 연령도 최대 42살까지 늘어납니다. 출근길에는 기후 동행 카드가 함께합니다. 이 카드 한 장이면 마을버스, 버스, 지하철 그리고 따릉이까지 서울과 수도권에서 부담을 덜어내고 마음껏 다니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교통 소외 지역에는 자율주행 버스가 오갑니다. 노약자와 주민들을 위한 마을버스 개념입니다. 상반기 서울 3개구 지역에 2대씩 도입돼 우선 운행 예정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교통정책을 비롯한 새 신규 사업 67개를 정리해 3일 책자로 발간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부터 K패스 혜택에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해 대중교통비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다자녀 가구 혜택은 자녀가 2명 이상이며 그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인 부모에게 적용하며 자녀가 2명일 때 30%, 자녀가 3명 이상일 때 50%의 환급률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 이상인 40대 A씨가 요금 1,500원인 대중교통을 60회 이용한 경우 일반 이용자보다 27,000원을 추가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한 K패스의 이용자는 지난해 말 약 265만 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모든 시민이 시내버스 요금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는 인천 아이바다패스를 본격 시행합니다. 인천 아이바다패스는 인천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섬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대상은 강화군과 웅진군의 25개 섬입니다. 인천 시민은 시내버스 요금인 편도 1,500원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타 시도민도 기존 지원율 50%에서 70%로 확대 적용받아 정규 운임의 30%만 부담하면 됩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인터넷 예약이나 터미널 현장 발권 시 자동으로 할인된 요금이 적용돼 이용자의 편의성도 높였습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2022년도부터 섬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객선을 시내버스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며 섬 지역 정주 여건 개선에 앞장서 왔습니다. 지난해 11월 한 달 수도권의 주택 매매 거래량이 10월보다 1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2024년 11월 주택통계 현황을 보면 수도권 주택 매매 거래량은 2만 1,700여 건으로 10월 2만 5천여 건보다 3천 건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또 같은 기간 수도권 주택 전세 거래량은 5만 3,100여 건을 기록했는데요. 한 달 전보다 1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1,000원의 임대료만 내면 되는 1,000원 주택이 본격 추진됩니다. 인천시는 월 3만 원에 집을 임대하는 1,000원 주택을 올해부터 신혼부부에게 연간 1,000가구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초 2년부터 최대 6년까지 지원합니다. 인천도시공사가 사들여 임대하는 매입 임대와 입주 희망자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시중주택을 선택하면 인천시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지원하는 전세 임대 2가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인천 지역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가 76만 원인 점을 고려할 때 1,000원 주택은 약 4% 수준의 비용으로 주거가 가능합니다. 시는 이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자녀 출산과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일 평택항을 방문해 새해 첫 수출 현장을 함께 했습니다. 지난 1986년 국제무역항으로 개항한 평택항은 지난 1996년 국책항구로 선정되는 등 세계적 규모의 항만으로 성장했는데요. 항만 노동자들과 만난 김 지사는 올해는 대한민국 경제가 추락하느냐 재도약하느냐 중요한 계기가 되는 해라며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는 계기를 만드는 데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회복 탄력성과 대한민국 국민의 잠재력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잠재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정치적 불안정성의 제거 그리고 경제정책 틀의 대전환을 함께 이루어서 우리 한국 경제가 추락이 아니라 다시 한번 재도약하는 계기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